5월 14일 화요일. 얼마 전에 내 밑으로 뽑은 직원이 부장님 딸랑이 노릇을 하는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말 못 봐주겠다. 이전 직장에 한 2년 있었다는데 좀 더 있다가 대리로 진급하지 않고 왜 우리 회사로 왔을까 난 아직도 궁금하다. 부장님 대학 후배인데 그래서 옮겼나? 대학 후배로서 선배한테 깍듯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부가 너무 지나치다. 얼마 전 회식 때도 팀원들 모두 점잖게 앉아있는데 이 녀석이 부장님 옆자리로 가더니 쌈을 싸서 입에 넣어들이지를 않나 갖은 아양을 다 떨었다. 나랑 나이도 직장 경험도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년에 대리 달고 나한테 맘먹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된다. 그러다가 나를 제끼고 먼저 과장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학연, 지연 이런 거 진짜 우리 사회 고질병이다. 직장 생활은 줄이라는 말도 있지만 벌써부터 그런데 신경을 써야 하나? Tuesday, May 14th. I have a new subordinate under me in the office, and I can't stand how he ass kisses my general manager. Apparently, he worked at his last job for about 2 years, and I don't understand why he chose to join our company instead of staying there longer and getting promoted to assistant manager. He and my general manager went to the same university, so maybe that's why he wanted to join our company.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especially polite because they went to the same college, but sometimes he goes way overboard. The last time we had a team dinner, everyone on the team was sitting in his seat, but the guy moved his seat next to the GM and started brown-nosing him like crazy. He even wrapped a piece of barbecue in lettuce and put it in the boss's mouth. He's only a year younger than me and only 1 year behind me at work. If he becomes an assistant manager next year, will he feel like we're equals? Is there a possibility he might be promoted ahead of me? There's still so much favoritism in this society about what college you went to or what town you're from. They say it's not what you know, but who you know. Do I have to start worrying about who I should know? 네, 김대리의 영어일기 5월 14일자 일기입니다. 오늘은 부장님한테 아부하는 직장 동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내 밑으로 뽑은 직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자기 밑에 사람, 부하 직원은 subordinat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사는 superio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말로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bos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subordinate이 아랫사람, superior는 윗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내 밑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subordinate under me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have a new subordinate under me in the office. 네, 그 다음에 아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딸랑이 노릇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도 그 우리말 딸랑이처럼 아부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속어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ss kisser 그리고 brown noser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좀 속어적인 느낌이 나는 표현이지만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등장하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죠. ass kisser라고 하기도 하고 kiss ass라고도 하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엉덩이에 뽀뽀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ass가 구어로 엉덩이를 뜻하는데 거기다 이제 키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가 굴욕적으로 아부하는 모습을 엉덩이에 뽀뽀하는 모습이랑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ass kisser 혹은 kiss ass라고 하면은 아부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또 한 가지 표현 brown noser는 코가 갈색이 된 사람이란 뜻이죠. 너무 아부를 하는 나머지 상사의 신발에 뽀뽀를 해가지고 구두약이 코에 묻어서 코가 갈색으로 변하는 사람을 브라운 노서라고 하게 되었다. 자, 그런 유래가 있다는 말도 있고요. ass kisser하고 비슷하게 엉덩이에 이렇게 뽀뽀를 하다 보니까 코에 뭐가 묻어가지고 갈색으로 변했다 이런 그 유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브라운 노서하고 ass kisser 혹은 kiss ass를 딸랑이 노릇을 한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s kiss하고 brown nose라는 단어를 모두 동사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뒤에는 또 brown nose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하는 모습을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have a new subordinate under me in the office, and I can't stand how he ass kisses my general manager. 네, 이렇게 stand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stand는 서다 이런 뜻이지만 뭐뭐를 참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cannot stand how he ass kisses my general manager 라고 하면은
부장님한테 아부하는 모양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stand라는 동사 참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부를 하는 부하 직원이 먼저 회사에서 대리를 달지 않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And I don't understand why he chose to join our company instead of staying there longer and getting promoted to assistant manager. 네, 이렇게 joi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합류한다 이런 뜻이죠. 입사, 그 들어간다라는 말 때문에 자꾸 enter 같은 동사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 join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후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배 후배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똑 떨어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사실 대학교 선배 후배 이런 거 잘 안 따지죠. 그래서 우리말만큼 명료하게 딱 맞는 단어가 있진 않습니다만 뭐 뜻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2년 선배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he's 2 years ahead of me 이렇게 ahead of me라는 표현을 써서 의미를 전달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보다 2년 선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2년 후배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he's 2 years behind m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ahead of me, behind me 이걸 가지고 선배다, 후배다라는 뜻을 전달하면 되는데 보통은 뭐 누가 나이가 많은지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ent to the same university 혹은 뭐 went to the same college 이 정도로 선배다, 후배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 되겠고 꼭 누가 나이가 많은지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 ahead of me라든지 behind me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아부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나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But sometimes he goes way overboard. 네, 이렇게 go overboard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board라는 단어가 있죠. B-O-A-R-D. 자, 이것은 합판이라든지 어떤 나무판을 얘기하죠. 그래서 집을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봉쇄한다든지 문을 막아놓는다라고 할 때 board up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나무판으로 정문을 이렇게 막는다 이런 뜻이죠. 못질을 해서. 그래서 이 board는 나무판 그리고 배인 경우에는 배의 갑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verboard는 갑판을 넘어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go overboard는 배에서 갑판을 넘어서서 물에 빠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다라고 할 때 go overboard라는 표현을 쓰죠. 너무 많이 나갔다, go too fa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다고 할 때 go overboard 이런 말을 쓰니까 그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다고 할 때 어떤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인데 go too far도 마찬가지고 go overboard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거리가 먼 것이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쌈을 싸서 입에 넣어드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쌈인데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하려면 He even wrapped a piece of barbecue in lettuce and put it in the boss's mouth.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wrap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쓰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삼겹살 구이 이런 것처럼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운 경우에는 이제 barbecue라고 부르니까 wrap a piece of barbecue in lettuce 이렇게 얘기하면 그 lettuce가 상추죠. 상추에다가 a piece of barbecue 바비큐 한 조각을 넣어서 싼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상추에 고기를 싼 그 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wrap이라는 단어의 명사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wrap a piece of barbecue in lettuce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이제 상대방이 뭔지 알 테니까 barbecue wrap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 wrap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써서 뜻을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쌈이라는 말을 표현하려면 wrap이라는 동사나 명사를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랑 나이도 직장 경험도 1년 차이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선배다, 1년 후배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여기서 이제 후배라는 뜻이니까 he's 1 year behind me at work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직장에서 나보다 1년 뒤니까 1 year behind me at work라고 얘기하면 직장에서 1년 후배다 이런 뜻이고요. 나이가 한 살 어리다고 할 때는 he's only a year younger than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he's 1 year younger than I am 그래서 younger than I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구어에서 보통 younger than me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그냥 원어민들도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he's older than me 혹은 뭐 he's younger than me 이렇게 주격 I 대신에 목적격 me를 써서 표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맘먹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맘먹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랑 나랑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니까 여기서는 Will he feel like we're equals? 네, 이렇게 equal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써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we're equals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둘이 똑같다, 동급이다 이런 뜻이죠. 그 equal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많이 쓰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면 동급인 사람을 뜻하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연, 지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도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쉽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거기에 정확히 대응하는 한 단어가 없죠. 그래서 학연, 지연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연하고 지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 favoritism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cronyism이라는 겁니다. 그 cronyism, cronyism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favoritism은 특혜, 특별 대우 같은 걸 말하죠.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것이 학연이고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것이 지연이니까 여기처럼 There's still so much favoritism in this society about what college you went to or what town you're from. 네, favoritism about what college you went to. 자, 이게 학연이 되겠고요. favoritism about what town you're from. 이게 지연이 되겠죠. 굉장히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좀 길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미는 상당히 분명하죠. 그래서 지연 학연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를 다녔냐와 관련된 특혜,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와 관련된 특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로니즘은요, 그 연줄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취직이나 뭐 승진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는 것, 혜택을 받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학연, 지연, 연줄에 따라서 특혜 받는 것 이런 것을 크로니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은 줄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백 혹은 뭐 줄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알아둘 단어는 connect 혹은 connection이죠. 그래서 he is very well connected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백이 많다, 연줄이 좋다 이런 뜻이 됩니다. well connected, 잘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인데 아는 사람들과 잘 연결돼 있다, 힘 있는 사람과 잘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백이 좋다 이런 얘기를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They say it's not what you know, but who you know. 네, it's not what you know, but it's who you know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성공하려면 중요한 게 it's not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너의 실력이 아니라 it's who you know,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다. 그러니까 너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끌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t's not what you know, it's who you know. 하나의 정해진 표현처럼 백이 중요하다, 줄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니까 이 표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줄, 백 이런 걸 얘기할 때 명사 하나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connecti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요.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잘 전달하겠다 그러면 it's not what you know, but it's who you know 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직장 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왔고 또 유용한 표현도 많았죠. 특히 그 대표적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ass kisser 혹은 brown noser 이런 표현이 있었고 ass kiss나 brown nose라는 표현을 동사로 쓸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그 윗사람은 superior 그리고 아랫사람은 subordin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회사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join을 쓴다. 그것도 있었고요. 대학 선배 후배를 표현하려면 ahead of me, behind me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연, 지연을 표현할 때 favoritism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은 줄이다 라고 할 때 But it's not what you know, but it's who you know. 자, 이 표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기 우리말과 영어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Tuesday, May 14th. 얼마 전에 내 밑으로 뽑은 직원이 부장님 딸랑이 노릇을 하는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말 못 봐주겠다. I have a new subordinate under me in the office, and I can't stand how he ass kisses my general manager. 이전 직장에 한 2년 있었다는데 좀 더 있다가 대리로 진급하지 않고 왜 우리 회사로 왔을까? 난 아직도 궁금하다. Apparently, he worked at his last job for about 2 years, and I don't understand why he chose to join our company instead of staying there longer and getting promoted to assistant manager. 부장님 대학 후배인데 그래서 옮겼나? He and my general manager went to the same university, so maybe that's why he wanted to join our company. 대학 후배로서 선배한테 깍듯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부가 너무 지나치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especially polite because they went to the same college, but sometimes he goes way overboard. 얼마 전 회식 때도 팀원들 모두 점잖게 앉아있는데 이 녀석이 부장님 옆자리로 가더니 쌈을 싸서 입에 넣어들이지를 않나 갖은 아양을 다 떨었다. The last time we had a team dinner, everyone on the team was sitting in his seat, but the guy moved his seat next to the GM and started brown-nosing him like crazy. He even wrapped a piece of barbecue in lettuce and put it in the boss's mouth. 나랑 나이도 직장 경험도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He's only a year younger than me and only 1 year behind me at work. 내년에 대리 달고 나한테 맘먹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된다. If he becomes an assistant manager next year, will he feel like we're equals? 그러다가 나를 제끼고 먼저 과장되는 거 아니야? Is there a possibility he might be promoted ahead of me? 아무튼 학연, 지연 이런 거 진짜 우리 사회 고질병이다. There's still so much favoritism in this society about what college you went to or what town you're from. 직장 생활은 줄이라는 말도 있지만 벌써부터 그런데 신경을 써야 하나? They say it's not what you know, but who you know. Do I have to start worrying about who I should know?